안녕하세요. 소설 천사의 분노, 달팽이의 꿈 임상현 작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사성어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옛 선인들의 고사성어에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처세술은 물론 익혀둘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를 배워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늘 첫 고사성어. 견토지쟁입니다. 개견, 토끼토, 갈지, 다툴쟁. 견토는 개와 토끼, 쟁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서로 다투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이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어부지리, 전부지공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전국시대의 제나라 왕이 위나라를 치려고 하자 순우곤이라는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왕을 말렸다. 한자로라는 매우 발빠른 개가 동곽준이라는 매우 재빠른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수십리에 이르는 산기슭을 세 바퀴나 돈 다음 가파른 산꼭대기까지 5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바람에 개도 토끼도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농부는 힘들이지 않고 개와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지금 제나라와 위나라는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군사도 백성도 지치고 쇠약해졌습니다. 이 틈을 노려 서쪽의 진나라나 남쪽의 초나라가 우리와 위나라를 칠까 걱정이 옵니다. 라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네, 다음은 결초보언입니다. 묶을결, 풀초, 보답할보, 은혜은. 결초란 풀을 묶다라는 뜻이고 보언이란 은혜를 갚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말로 죽어서도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갚겠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에 위가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이무자가 정신이 맑았을 때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첩을 좋은 곳으로 다시 시집 보내라고 말했다. 그런데 병이 이중해지고 정신이 혼돈해지자 자기가 죽으면 첩도 죽여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긴 후 죽었다. 위가는 아버지의 처음 말에 따라서 여자를 다시 시집 보냈다. 후에 위가가 진나라와 전쟁을 하였는데 적의장수 두이가 묶어놓은 풀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손쉽게 사로잡았다. 그날 밤 위가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어. 나는 당신이 다시 시집 보내준 여자의 아비입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풀을 묶어 놓았습니다. 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쓰임새를 봅니다.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신 일은 꼭 결초보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겸인지용입니다. 겸할겸 사람인 어조사지 용기용. 겸인이란 여러 사람을 당해 내다라는 뜻이고 용이란 용기를 뜻합니다. 즉 혼자서 능히 몇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겸인지용을 가진 장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네, 다음은 경거망도입니다. 가벼울 경, 덜거, 망령될 망, 움직일 동. 경거는 일을 잘 헤아리지 않고 경솔하게 행하는 것. 망동은 함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함부로 행동함을 뜻합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 한비자가 말하기를 어진 임금은 자기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노여움을 그대로 드러내면 아래 사람은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경솔한 행동, 경거망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임금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네, 쓰임새를 봅니다. 매사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여라. 네, 다음은 경국제세입니다. 경서경, 나라국, 건질제, 세상세. 경국이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제세는 백성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경국지색입니다. 기울경, 나라국, 어조사지, 빗색. 경국은 나라를 기울게, 이틀없게 한다는 뜻이고 색은 예쁜 얼굴이나 용모를 뜻합니다. 즉 임금이 반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할 만한 예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옛날 중국에는 미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가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라 걸왕의 비 말희, 언나라 주왕의 비 달기, 주나라 유왕의 비 포사 등이 있다. 네, 다음은 경원입니다. 공경할 경, 멀리할 원. 경은 공경하다, 원은 멀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래 말은 경이원지로 말 그대로 존경은 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이 말이 오늘날에는 뜻이 변하여 끄리어 피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경이원지가 있습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경은해서는 안 된다. 네, 다음은 경조부박입니다. 가벼울 경, 방정맞을조, 떨부, 열벌박. 경조란 가볍고 방정맞다는 뜻이고 부박이란 가볍고 옅다라는 뜻으로 말과 행동이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경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군일학입니다. 닭개 무리군 하나일 학학. 개군은 닭의 무리라는 뜻이고 일학은 한 마리의 학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 섞여 있음 또는 보통은 뛰어넘는 출중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중국 진나라 때 중림 7원 중에 한 사람인 해강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했다. 훗날 해강의 아들인 해소가 중림 7원 중에 한 사람인 산도의 추천을 받아 진나라의 비서성에 임명되었다. 해소가 입건하던 그 이튿날 어떤 사람이 잠옷 감격하여 말했다. 어제 구름처럼 많이 모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입건하는 해소를 보았습니다. 그 늠름한 모습은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우뚝 선 한 마리의 학, 군계일학 같았습니다. 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네, 다음은 계란 유골입니다. 닭계 알란, 이슬류 뼈골. 계란이란 닭의 알이고 유골은 뼈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란에도 뼈가 있다. 계란이 골았다는 뜻으로 일이 항상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났으나 뜻밖의 어려움이 생겨 역시 일이 잘 되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조선 세종 때 정성황이는 마음이 곱고 시갈이 검소하였다. 집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옷도 관복 한 벌뿐이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내일 아침 일찍 남대문을 열 때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들어오는 물건을 모두 사서 황정성에게 준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은 새벽부터 폭풍우가 몰아쳐 문을 드나드는 장사꾼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두워질 때 한 노인이 들고 오는 달걀 한 꾸러미를 사서 주었다. 그런데 황희가 집에 돌아와 달걀을 삶으니 모두 골아서 먹지 못하고 말았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네, 다음은 계력입니다. 닭계 갈비력. 계력은 닭의 갈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곧 먹자니 고기가 너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처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촉한의 유비와 수개월간 전투를 벌이던 조조가 어느 날 밤 아모를 계력이라고 정했다. 조조에게 양수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조조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양수가 그날 밤 아모를 계력이라고 정했다는 말을 듣자 불이 나게 돌아갈 차비를 차리는 것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으니 양수는 닭의 갈비는 먹으려 하면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요. 성상께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전투를 계력에 비유하였으니 곧 싸움을 끝내고 돌아갈 것을 결정하신 것이요. 라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네, 서임서를 봅니다. 장독위에 올려놓은 생선이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 계력 신세가 되었다. 이상으로 고사성어 공부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